민주당 쪽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로 정치권을 들썩이게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추가 폭로가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을 여야 그리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까요? 오늘 정치원 첫 소식으로 짚어봅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어떤 이름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저희도 이제 봐야 되고요. 털 건 털고 간다. 이건 분명한 거죠, 의원님? 그건 당연하죠. 어떻게 그걸 숨기고 덮을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예방하여 큰절을 올린 적이 있는지, 윤영호 본부장에게 한학자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바가 있는지 국민께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전직 국회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금이라도 자진 해체하고 수사를 받아야만. 네, 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이 입장을 했다고 하는데 추가 폭로가 있을지 지금 민주당에서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깜짝 좀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 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히고 처벌할 거 있으면 하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불리를 떠나서 이 문제는 오늘 재판을 좀 지켜보고 논평을 하는 게 맞겠는데,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을 걱정을 좀 해보면 지금 민주당 이름이 막 나올 걸 예상하고 지금 굉장히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럼 왜 특검은 저걸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지? 물론 특검이 범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밝히려고 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윤영호 본부장의 특검의 진술이 수사에 들어갈 만큼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불명확하게 어떤 진술을 했거나 증거가 없거나 그런 선에서 이렇게 어떤 누가 보았다더라든가 이런 정도의 아주 불명확한 진술이 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통일교의 특성상 여야를 막론하고 또 집권하는 측에 서로 이렇게 아주 뭐라고 그럽니까? 양측에 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에는 명단이 없을까?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에 윤영호 본부장이 오늘 법정에서 부정확한 것이라도 이름이 국민의힘 의원도 섞여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도 그냥 생각일 뿐이고, 만약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 이런 설과 소문 이런 게 불과한 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높은 수위의 공세를 펼치면 오늘 증언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정도의 어떤 발언이나 이게 안 나오면 머쓱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뭐가 나오면 민주당은 정확하게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편파 수사하고 있는 특검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오늘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걱정을 하셨어요.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린 거 아닙니까? 오늘 또 한 상자를 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지난 8월 달에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 가서 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전현직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얼마 받았고 액수까지 다 나옵니다. 이제 어제 밝혀진 거는 지금 현역 장관이 한학자 총재 아련하고 나오면서 4천만 원과 명품 손목 시계까지 받았다는 이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판도라 상자를 열린 거죠. 그런데 그동안 지난 8월 달이니까 4개월 동안 특검이 이걸 그냥 꽁꽁 은폐시켜 놓은 겁니다. 은폐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 특검이
수사를 그때 이 진술이 윤영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한 건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 의하면은 이게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가려면 7년이 공소시효인데 공소시효가 지금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8월 달에 수사를 했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도 언론에서 공개되고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그걸 지금 와서 이제 이 국수본으로 이첩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아니 특검이 별건 수사 한두 번 했나요?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관련된 걸로 해가 수사해서 지금 구속까지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건진법사가 지금 통일교 윤영호를 대신해서 이 뭐 무슨 백을 줬느니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줬다는 게 윤영호 진술로 밝혀지면서 지금 구속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예. 그 돈하고 민주당에 갖다는 돈하고 다른 돈이에요. 근데 이거는 명백히 지금 특검이 직무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이 부분들을 막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는 이번 특검은 명백한 범죄 행위를 했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특검이 편파 수사, 직무유기, 사건 은폐를 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심 공판이 조금 전 4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개 법정을 설치하느라고 공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호 결심 공판에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 법정의 좌석에 모두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중개 장비 설치로 늦어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쪽에도 접촉했다는 이 증언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취재진이 몰렸고요. 이에 따라서 본 법정의 좌석에 모두 차서 중개 법정, 별도의 중개 법정을 설치하고 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이 실명을 말씀하셨지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전재수 장관의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YTN이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통일교의 한일 해저터널 청탁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는데 여야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일 터널 관련이라고 주장하던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리고 600명이 모여 있는 뭐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그 깜짝 놀랄 반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반전이? 언론 보도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전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전혀 금품수수와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반전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의미로 저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자 국무위원입니다. 거치에 연연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씨를 위한 특검이에요. 이건 전재수 특검이 아닌 거죠. 수사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놨고 이첩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제가 물러나라고 한 것은 유죄가 확정적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수부 장관이잖아요. 현직 의원이고. 근데 경찰에 지휘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고 윤호중 의원이 동료 의원이면서 동료 국무위원이란 말이죠. 너무나 이해 충돌이 직접적이고. 네, 미국 출장 중에 있던 전재수 장관을 YTN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10원짜리도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일 또 별도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추가 진술이 나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전제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특검이 그렇게 수사에 돌입할 만한 정확한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증언이 있는데도 수사를 안 했을까요?라고 한번 상식적으로 의심을 해보자는 거예요. 윤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뭐 저도 듣긴 어서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뭐 돈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라는 정도의 아주 매우 부정확한
그런 진술을 했다면 특검으로서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에 나중에 이첩하는 그런 사건 기록을 남기고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했다면 특검은 매우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좀 이따가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고 하는 분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재수 장관이 돈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했다든가 그 근거가 뭐라든가라는 것이 있으면 권영진 의원님의 말씀과 국민의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를 안 할 정도로 아주 애매모호하게 어서 돈을 받았다고 들었다든가 뭐 그런 것 같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어떤 진술을 해놨다면 그건 수사에 돌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단정적으로 지금 전제를 하고 좀 어떤 논평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이런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사과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편파 수사가 아니라 검찰에서의 윤영호 전 법무장 진술이 모호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우선 전재수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유죄 확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이 동료인데 이건 이해충돌 아니냐. 우선 물러나서 수사받아라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민주당이 정말 떳떳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정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이거 하겠다 그러면은 주진우 의원 주장이 옳아요. 저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머쓱해지고 나중에 사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전재수 장관도 저는 전재수 장관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10원짜리 한 푼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뭔 연상되는 게 없어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장모 10원짜리 한 푼 받은 게 없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이 문제가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받았다고 했나요?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나요?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영호의 진술에다가 무슨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고맙다고 했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구속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건대는 저 정도 얘기가 아니 뭐 저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그리고 나오면서 4천만 원과 손목시계 그것도 손목시계도 까르띠에 하고 이게 뭐 두 가지라는 거 아니니까 명품 브랜드 네. 이 정도 나오면 이건 수사해야죠. 이거는 이걸 뭉개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은 저게 터진 게 2018년 9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치자금법으로 보면은 7년이니까 2025년 금년 9월 달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8월 달에 알고 이 부분들 관련해서 이걸 수사를 안 하고 덮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특검이 하는 행태는 저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거다. 이 부분들은 우선 지금은 지적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공소시효가 20일 뒤인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8월에 진술을 확보해놓고 왜 바로 입첩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영호 본부장의 결심 공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추가 폭로가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마지막 날까지도 난장판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하시죠.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가 온오프 반복되는 이례적인 일까지 일어났는데요. 함께 보시면 한숨만 나올 텐데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중단하시고 의제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마이크 의장의 마이크를 켜주세요. 있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님. 다른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마이크 치우세요. 참 무슨 마이크까지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당 장치는 발언의 기록과 보존을 위한 녹음 장치에 불과했으며 네, 저희가 상임위원 자리에서 마이크 꺼지는 건 자주 봤는데 이렇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중간에 마이크 꺼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61년 만이라고요? 61년 만이라고 그러죠. 참 국민들 뵙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통과시키기로 한 본인들도 합의한 이 민생법안, 더구나 이 가맹사업법 이 문제는 정확하게 10년 동안 애를 태운 법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토론하고 또 좌절되고 이러다가 정말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기로 됐는데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무슨 말로 필리버스터를 할까 궁금했어요. 자기 자신들이 찬성한 법을 나경원 의원 본인도 자기도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가맹사업자의 지역사업자, 지역본부 이 정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찬성해놓고 무슨 논리로 반대를 하지? 할 거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으시니까 딴 얘기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는 해도 너무 심하다. 이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좀 논리가 좀 떨어지고 할 얘기가 떨어지면 다른 거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오고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 정치 공세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사실은 좀 국회의장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크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런 좀 볼썽사나운 문제가 연출이 됐는데 본질은 마이크보다도 이 민생 사안 이것을 여야가 합의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모순 그것이 더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질은 이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없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한 국민의힘에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건데 지금 무선 마이크를 곽규택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가져갔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곽규택 의원이 오늘 그거 녹음기였다. 무선 마이크가 아닌 녹음기였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해프닝이고요. 이게 참 우원식 의장이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61년 만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하는데 의장이 마이크를 끈 게 61년 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화당 정권 때 김대중 당시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꺼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이크를 왜 껐냐? 아니 지금 의장이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의도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일방 독주적인 의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게 저게 필리버스터예요. 그런데 저걸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라는 명목으로 저걸 의원의 발언 도중에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시키고 발언을 방해한다? 이거는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나경원 의원이나 이 국민의힘이 지금 저 법에 대한 반대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그냥 다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내람 특검법이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심지어는 필리버스터를 또 중간에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하려고 하니 지금부터 우리가 그 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대상 쟁점 법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고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걸 어떻게 그 야당이 하는 게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한다고 해서 마이크를 끌 수 있나요? 저거는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에 지금 보장을 해주나요? 왜 헌법에 면책특권을 줘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정단상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걸 허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에도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5분의 1의 의원들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 대정부 질문을 한다. 5분의 1의 의원들이 차 있지 않으면은 중단하고 정리하고 산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예외적으로 5분의 1이 안 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필리버스터만큼은 그래도 다수당의 독재와 다수당의 지배를 해서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건 다시 말하면 소수 국민들이라도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가장 합법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쥐어주는 건데 저것마저도 못하게 한다? 저는 의원실 그냥 실수한 거라고 봐요. 저러면은 의정사에서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네, 소수당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를 61년 만에 멈추게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을 하셨고 민주당에서는 국회를 유튜브 무대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칭찬 이후 몸값을 높이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은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요. 저는 뭐 별명이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에 무슨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뭐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그만큼 또 당내 견제도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야 당연하죠. 그래야겠죠. 뭐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야죠.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뭐 거의 뭐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과거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고 오세훈 시장도 정원호 구청장이 다른 민주당 후보군보다는 낫다고 칭찬했는데요. 시민들의 어떤 정신적 건강을 위한 힐링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강변 보면서 그런 걸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경우에는 그런 직견의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주자들과 체결화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자기 발언의 일부만 본 거라고 지적했는데 이제 기싸움이 시작된 걸까요? 자의적인 취사 선택입니다. 한강버스는 교통령으로 이미 안 된다는 것이 판단이 끝난 거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광용으로 해볼 만하다. 네, 정성동구청장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본인은 순한 맛 이재명이다.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모습이 닮았다.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부각하고 있던데요. 서영교 의원이 부러웠던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자신을 칭찬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기는 온 모양입니다. 대통령께서 왜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그 후보 중 한 분을 칭찬하셨을까를 가지고 정치적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수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래서 대통령까지 오르셨는데 이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이 지방정부의 행정을 살림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칭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려, 격려, 응원을 저는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분이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독려와 칭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아주 힘들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떤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에 그런 어떤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도 대구시장님 출신이신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지지율이 성동구 주민의 지지율이 워낙 높게 나오니까 아마 그런 흡족한 마음의 사례로 아마 그렇게 아마 홍보를 해주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따를 수 있는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민주당 내 기싸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 긴급 공지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아내 그리고 장인 장모, 딸과 동일한 이름의 4명이 탈당을 했고 전화번호 끝자리가 같다는 건데 다만 이 사람들이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보고 비하글을 썼다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중간 수사 결과라는 건데 어떤 의미일지 당사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어이없는 퇴행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코너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코너에 몰리는 거를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당내에서 정적을 어떻게든 공격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선거지면
개털이에요, 개털. 중요한 고비 때,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굉장히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을 때, 그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한마디로 우리 찬물이 끼얹어졌고, 어제 사실은 이 통일교 문제로 우리가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상황에서 또 단계 문제를 갖고 그 말이 되는 내용. 거기 보면요, 실명까지 다 냈습니다. 그 자녀까지. 그런 인권 유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당법에 보면 그 열람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나는 내가 이건 법 위반 사항으로 공개된 그 정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검사적인 시각이죠.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긴급 공지가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아내, 장모, 장인 그리고 딸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 실명과 동일한 이름의 4명이 탈당했음을 확인했다. 근데 이게 뭐 최종 수사 결과도 아니고요. 왜 중간 조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발표했을까? 박정원 의원은 이렇게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한 건 인격살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글쎄 왜 중간 수사 결과까지 조사 결과까지 발표해야 되죠? 그리고 특정인들 개인 이름을 다 나열하고 저거는 이호선 윤리위원장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정치적 실수인지 모르지만은 저거 온당치 않은 거예요. 아니 저는 누구든지 뭐 잘못을 하거나 하면 조사할 수 있어요. 윤리위원회에 조사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징계 절차도 밟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한참 전 얘기예요. 얘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생뚱맞게 지금 하고 그리고 지금 당대표는 오히려 똘똘 뭉치자는데 이러면 똘똘 뭉쳐지나요? 당장 지금 당이 분열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했으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 부분들이 당은 어디에 위반이고 당규 어디에 위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걸 판단하고 발표를 해야지. 그것도 없이 말이야 가족들 이름을 다 실명으로 열거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저거는 인격살인이고 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내 개인 정보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다 밝혀질 수 있겠구나 이러면 당원 가입하겠어요? 한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특검이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았던 이유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도 야 저거 털리면은 내 개인 정보가 다 나가는데 국민의힘 당원 누구 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의하면서 결사항쟁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당의 윤리위원장이라는 친구가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저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호되게 질책하고 꾸짖어야 될 문제다. 그렇죠. 정당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것도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압수수색에 반대했던 그런 명분도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